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루 동안 상소 재심 이제 정리하는데, 여기 이제 포함된 자료는 이제 모든 상소나 재심에서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한 건 아니고, 이제 사례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객관식으로 이제 빈출되는 부분,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이제 알고 시험장 가시면 별 문제 없을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1페이지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이제 목차를 정리해 드렸고요. 자, 2페이지 보시죠. 이건 케이스 문제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상소 요건이죠. 즉, 상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인데, 즉,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이니까 이제 항소를 제기하겠죠.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항소의 대상 적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항소 제기 방식과 기간을 준수했는지, 세 번째로 항소 이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항소 장애 사유, 이것이 없어야 되겠죠. 항소 장애 사유는 항소권을 포기했거나 불상소 합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대상 적격, 방식과 기간, 항소 이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항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이 네 가지가 항소 요건인데, 이건 케이스 문제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상소심에서 본안 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상소 요건이라고 하고,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을 때에는 상소를 이제 각하하게 돼요. 이런 상소 요건들은 소송 요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직권조사 사항인데, 이 네 가지 상소 요건 중에 1번 상소의 이제 대상 적격과 두 번째 있는 방식에 맞는 상소 제기와 상소 기간의 준수, 이 두 가지는 상소를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상소심 변종시까지 갖췄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소의 대상 적격인데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것이죠. 먼저 양가로 1번,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동그라미 두 군데 치세요. 선고된 중국, 즉 중국 재판이 선고됐을 때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선고가 된 다음에 상소가 제기돼야 되는 거니까 반가로 1번, 선고 전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 사안인데, 판례는 자, 옛날 판례인데요. 결정이요. 결정이라는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건 항고죠.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인데, 이런 결정 명령은 고지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고지를 해야 효력이 생겨서 결정이 고지되기 전, 그 말은 한마디로 결정이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는 거죠. 결정의 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나중에 결정이 고지된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아니다, 즉 부적법한 것이라고 했었다가, 이게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거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재판은 결정서, 명령서를 작성해서 법원 사무관에게 원본을 줬을 때 성립은 되거든요. 따라서 고지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 사무관에게 원본이 교부돼가지고 성립이 된 다음이라고 한다면 고지 전이라도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붙여서 읽어보면, 과거 판례는 결정의 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뒤에 결정이 고지되더라도 그 항고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다가, 결정 명령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이 됐다라면 결정 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 점이 판결과 결정 명령의 차이점이죠. 판결은 선고를 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는데, 결정 명령은 원본을 교부했을 때 성립하고 고지됐을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립한 뒤라고 한다면 항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된 것이에요. 그 다음 종국 재판이 아닌 중간적 재판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국적 재판이며 중간 판결이나 기타 중간적 재판들은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고 종국 판결과 함께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반가로 3번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법조문에도 391조에 있는 건데, 소송비용 재판과 가집행 선고 이 두 가지는 본안에 대한 재판과 함께 불복하는 것은 허용하고, 본안에 대한 재판에 불복 없이 소송비용 재판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만 독립해서 불복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하지 않는 한 이런 소송비용 재판과 가집행 선고는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험 문제인데, 다만 이렇게 본안과 함께 불복해야지 독립상소를 불허한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적용 안 되는데, 무권 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즉 대리권도 수여받지 않은 놈이 본인 대신에 소송행위를 해서 패소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원래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거지만 우리 민소법 108조에 따라 이럴 때에는 무권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무권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안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무권 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독립하여 이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독립상소 불허는 무권 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됐고, 민사소송법 108조에 따라 그 무권 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얘는 대리인이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안에 대해서 상소 못하는 것이니까 소송 대리는 자신에게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해서 재판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비용 재판을 받았을 때는 독립상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고의로 법원이 일부 판결을 하거나 또는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원이 실수로 재판 누락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일부 판결이나 추가 판결 이런 것들도 종국 판결이니까 상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 고등법원에서 1심급으로 환송하는 환송 판결도 종국 판결이기 때문에 그 환송 판결 자체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송재판, 이런 이송 판결 역시 그 이송은 원래 이송은 원래 결정의 형식으로 하죠. 근데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419조죠. 즉 1심에서 전속 관할을 위반해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여기 대해서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심급으로 환송을 하고, 그럼 환송받은 1심급이 제대로 된 전속관할법원에 이송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 사건이 두 번 움직이잖아요. 항소심에서 1심으로 환송한 다음에 환송받은 1심 법원이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이게 두 번 사건이 바뀌니까 그냥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 다음에 제대로 된 전속관할법원인 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 대신 이송을 해요. 이걸 419조에 있는 환송에 가름하는 이송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이송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지만 환송에 가름하는 이송 요거만큼은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된 1심 지방법원으로 환송에 가름하는 이송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면 이거 역시 바로 상고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부 판결이나 추가 판결, 환송 판결, 이송 판결 이런 것들도 바로 상고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국적 재판이라는 거고, 양가로 2번 법관이 아직 판결을 선고하기 전인 상태, 이런 걸 비판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무효인 판결, 이거는 견해 다툼이 있죠.
학설은 무효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 제거를 위해서 상소를 허용하자라는 게 학설임에 비해 우리 판례는 무효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구태여 이걸 상소를 통해서 취소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면 각하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